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오늘은 이번 주 마지막 주간을 맞이해서 내년도 주요 섹터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망을 말씀을 드리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말하다. 이번 주가 저한테는 올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대부분 특집으로 다음 내년도에 주요 섹터들에 대해서 전망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맡은 섹터는 아무래도 올 한 해 동안 제가 가장 강조를 드렸던 바로 IT 섹터와 그리고 여행과 항공과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도 어떻게 보면 올 한 해는 저도 주식을 25년 이상 하고 있지만 아마 제가 짧지 않은 이 주식 인생에서 가장 다이나믹했던 한 해가 아닐까. 정말 그렇게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올 1월 달에 기억하시죠? 우리 증시가 미국과 이란의 초유의 사태가 아마도 미국이 최근 냉전 이후에 다른 외국의 나라에 그러니까 정규군의 공격을 받았던 게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요. 베트남전 이후에 정말 큰 일이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이 코로나19라는 아주 또 다른 급박한 일이 나오면서 사실 묻혀져 버렸죠. 그만큼 빅 이슈들이 올 초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흐름보다는 어떤 변동성에 의한 흐름, 유동성에 의한 흐름,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지금 이제 지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증시가 2,800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좀 여유를 가지고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심이 됐던 부분은 역시 변동성을 겪으면서도 단연 IT 섹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한 해 동안 이 IT 섹터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마 이렇게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IT 섹터는 코로나19 급락장으로 우리 시장의 급락을 가장 크게 이끌었던 섹터이기도 하고요. 이 급락 이후에 다시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을 V자형 반등으로 들어올릴 때 또 가장 핵심적인 주도 섹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급락을 이끌어내기도 했고 이 급락에서 반등을 이끌어내기로 했던,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상승을 또다시 이끌어내고 있는 가장 주도 섹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서는 바로 이 IT 섹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IT 섹터의 수급을 보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역시 우리가 코로나19 급락 때 겪었던 바로 이 동학개미라고 일컬어지는 개인 투자가 분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8월, 9월, 10월 시장이 3개월간 조정을 받을 때까지 그 직전까지 개인 투자가 분들의 이 IT 섹터를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화학이나 삼성전기, 삼성 SDI, SK 하이닉스까지 주도 종목들을 핵심적으로 끌고 오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선방했던 시기가 8월 조정 이전의 시기,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8월 조정 이전의 시기까지 이 동학개미를 이끌어지는 개인 투자가분들이 IT 섹터를 중심으로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요. 8, 9, 10월 조정을 거치면서 이 석 달간의 조정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주도 섹터, 특히 IT 종목 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종목들은 개인들에서 외국인으로 수급의 주체가 바뀌면서 동학개미로 출발해서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한테 주도권에 넘어와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IT 섹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우리 증시에서 보면 항상 기대감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주도 섹터에서는 한 발 물러나 있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마 이런 관점이 깨지면서 정말로 우리 시장에서 IT 섹터가 시장을 제대로 끌고 가는, 아마 오늘도 배당나기 이후에 급등했던 종목들을 보시면은 대부분이 IT
섹터 내에서 주도주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내년도에도 아마 가장 기대감이 큰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도 이후에 그럼 과연 이제 2021년도에는 IT 섹터가 어떤 흐름을 보일까?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2021년도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 딱 두 가지 키워드로 보셔야 됩니다. IT 섹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을 잠깐 보면요.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코로나19라는 급락 사태가 들어왔다 그랬죠.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잘 설명하고 싶으면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30%가 넘는 하락을 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삼성전자가 한두 달 내에 40% 정도 하락을 하면 굉장히 큰 이슈로 칩니다.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이슈가 벌어졌다는 뭐 9.11테러라든지 혹은 걸프전이라든지 혹은 뭔가 예상치 못한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부분인데 이번에 두 달 동안 40%는 아니지만 한 달 동안 30%를 상회하는 하락이 바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의 하락이 나왔다.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30%, 40% 하락이 나왔다면 어떤 일이다? 굉장히 큰 일이다.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 80년대 이후에 4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4번의 경우를 보고 이번에 5번째 경우라고 친다면 그 4번의 경우가 모두 V자형 반등이 나왔다. 왜 V자형 반등이 나왔을까요? V자형 반등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2021년도 그 다음에 상승이 훨씬 더 크게 나왔다. 자, 왜 그런가 볼게요. 삼성전자가 이 정도로 단기간에 30% 넘는 급락을 하려면 외부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아주 큰 충격이 왔다라는 거죠. 증시에 큰 충격이 왔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정도 충격이 오면 뭐가 공급된다?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거죠. 왜?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이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증시는 반등을 한다 그랬죠. 펀더멘탈이 좋든 나쁘든 간에 어쨌든 간에 돈의 힘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유동성의 힘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 보통 팬데믹과 같은 현상이 왔던 그 해에는 이런 V자형 반등 패턴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상승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상승이 나올까?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 여기가 2020년도가 될 거고요. 상승을 깨고 넘어가는 데가 내년 2021년도가 될 건데 잘 보세요. 이런 충격이 왔다라면 결국 외부 충격을 막기 위한 유동성이 왔고 이 정도 충격이 올 정도면 뭐야?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충격이 회복되면 여기서 떨어졌던 경제 성장률에 플러스 알파만큼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더 크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죠. 원래 경제 성장률 한 4% 나와야 되는데 올해 2% 나왔으면 그 밀려있던 2%가 다음에 같이 겹쳐서 나온다 그렇죠. 그럼 한 6% 나오는 거죠. 평소 대비. 그럼 올해 2% 경제 성장률이 나왔으면 내년도에 6% 정도가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시장은 올해 대비 큰 폭으로 실적 성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지만 그게 경제 현실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계속해서 순환매 관점이 아니라 실적을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뭡니까? 첫 해는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시장이 복귀가 되면 둘째는 뭐다? 여기서 못 나왔던 경제 성장률이 그 다음에 나오면서 뭡니까? 실적이 큰 폭으로 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고 그 실적이 뛰는 종목들 위주로 유동성이 집중된다 그렇죠. 그 당연히 뭐가 됩니까? 유동성 장세의 이기는 당연히 실적 장세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전과 후의 인과관계를 보면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도는 당연히 실적 기반으로 해서 이 유동성이 선택적으로 들어오는 섹터와 종목들 위주로 강한 상승이 들어올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IT 섹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오늘의 답이 말해주잖아요. 뭘 말해줍니까? 지금 우리가 11월 말부터 해서 MSCI 리밸런싱, 12월 선물옵션 동시만기, 그리고 이 배당까지. 제가 이 11월 달에 미국 대선 이후에 상승할 때부터 이 세 가지를 잘 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어느 시점에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시점들이 전부 다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날들이고 그 자금들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액티브 자금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 부분에 강조를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배당락일도 오늘 지났다 그랬죠. 근데 오늘 배당락의 특징을 보면 뭐가 됩니까? IT 성장주들이 대형주들이 5% 6% 큰 폭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속수하는 거죠. 삼성 SDI, 삼성전기, KMW 이런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어떻게? 외국인 수급을 바탕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큰 폭의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들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온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 오늘 들어오는 외국인의 자금, 액티브 자금인데 뭘 했다? 기다렸다라는 거죠. 뭐가?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 날에 패시브 자금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MSCI 리밸런싱, 선물품 동시만기, 배당락 여기서 나가는 자금들을 기다렸다가 이 자금들이 나간과 동시에 오늘 들어왔다. 근데 어떻게 들어왔다? 굉장히 급하게 들어왔다. 왜? 그 배당락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5, 6% 올렸다면 시장 배당락까지 감안하면 어떻게 해요? 주가는 7, 8% 이상 뛴 거다. 그렇죠. 대형주들이. 그런 종목들이 꽤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외국인들의 액티브 자금들이 뭡니까?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뭐를? 이슈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어제 오늘 수급을 정말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종목들의 대부분 외국인 자금들, 기관 자금들이 매도인데 어제 오늘 왜? 개인들이 지금 2조 이상 샀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수한 종목들이 뭐다? 내년 1분기 가는 종목들이죠. 맞습니까? 당연한 이치입니다. 주가는 뭔가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지만 시장의 인과관계나 종목의 인과관계를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인과관계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어떤 종목들에 외국인들 수급이 유입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유입된 자금들은 대부분의 외국인 매도세도 불구하고 유입된 액티브 자금인데 그 종목들의 어디다? 오늘 IT 섹터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도도 적어도 내년 1분기는 여전히 IT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고점이 어떻고 기술적 분석으로 어떻고 고점이다 혹은 가격적인 지표들에 의해서 고점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수급을 보라는 거죠. 과연 여기가 고점인데 액티브 자금들이 이 종목들의 고점인데 들어오겠냐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T 섹터들은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유동성장의 2기를 이끌어가는 여전히 주도 섹터라는 걸 바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가장 큰 IT 섹터 내에서 우리가 이슈로 봐야 될 부분은 여전히 제가 강조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들어온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 D램 가격이 지금 한 달 상간에 D램 가격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D램 가격이 한 달 동안 24% 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떤 특정 상품이 24% 오른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거죠.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라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은 일리가 있다 그렇죠. 한 달 새에 D램 가격이 24% 올랐다. 내년에도 수요가 폭발할 걸로 예상된다. 슈퍼사이클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여전히 우리가 시장의 중심에서 잘 봐야 되는 섹터다. 그렇죠. 여기에 또 한 가지는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비메모리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올해는 투자의 개념이 비메모리 반도체. 기대감은 있지만 실제로 실적이 따라올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그렇죠. 기대감에 따라서 투자가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는 해가 올해였다면 내년도에는 이 투자한 부분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첫 해다 그렇죠. 마치 2차 전지가 올해부터 흑자 전환한 것처럼 내년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5월, 7월 삼성의 평택 공장 3라인이 비메모리 반도체 라인이 돌아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 여기는 굉장히 좋은 징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D램 폭등이 지금 눈에 들어와 있어 슈퍼사이클로 들어가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넘쳐나서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얘기가 12월부터 이제 서서히 들리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12월 들어오면서부터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공급이 지금 딸린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히 수요 대비 공급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공급 대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 본다면 실적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반도체 관련돼 있는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에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된다 그렇죠.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입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벌써 이미 어느 정도 삼성전자 주가 보세요. 시작됐다 그렇죠. 돼 있고 또 비메모리 반도체를 보면 어때요? 12월 달에 굉장히 그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 변동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0몇 프로 뛰었다가 하락했다가 10% 뛰었다가 하락했다가 아마 이게 앞으로도 한 1분기 내년 한 1월 달 초중반까지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급등했다가 내려갔다 급등했다가 내려갔다. 근데 그렇게 흔들면 뭡니까? 급등했다가 정상적인 흐름이면 급락을 해야 됩니다. 급등했다가 본전, 급등했다가 제자리 이 말은 뭡니까? 결국에는
매집이다 그렇죠. 손바뀜을 의미하는 거고 그런 과정이 끝나면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섹터들은 언제입니까? 한 1분기부터 1월 한 중순 이후부터 계속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우리가 올해 이 IT와 관련해서 특히 많이 떴던 건 소재 부품 종목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특히 소재 관련된 종목들. 일본과의 여러 가지 무역 분쟁 이후에 IT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테마도 형성되고 실제로 섹터 자체가 레벨업되는 부분도 있었고 주로 어디입니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들 쪽이었는데 그 섹터들이 굉장히 오래 주목을 받았다면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이슈보다는 실적이 확 치고 나갈 수 있는 섹터들이 아마도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 섹터들이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MLCC 그리고 PCB 그리고 카메라 모듈 등 이쪽이 굉장히 수요가 좀 폭발할 수 있습니다. MLCC는 삼성전기로 올 한 해 굉장히 이슈화됐다 그렇죠. 오늘 삼성전기가 굉장히 큰 폭을 띄면서 거의 이제 18만 원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잘 사신 분들은 벌써 한 수익률이 7, 80% 된다 그렇죠. 근데도 아직까지 고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왜? MLCC와 관련되어 있는 실적 산정만 했지 사실 내년도에 PCB나 카메라 모듈 쪽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PCB를 내년도에는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 PCB가 예전에는 레드오션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다 그랬죠. 특히 우리나라로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PCB 수요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한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전자 관련된 비메모리 반도체 PCB는 당연히 수주하는 회사들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굉장히 잘 봐야 될 것 같고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분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데 특히 애플 관련된 부분에서 애플이 이전에 발주를 내지 않았던 삼성전자 계열 쪽으로 발주 좀 내기로 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러면서 IT 부품 쪽은 MLCC나 PCB, 카메라 모듈 이쪽 섹터들도 상당히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배당락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보면 오늘 배당락인데 오늘 급등시켰다 그렇죠. 저 종목들은 어제 배당도 받고 예를 들면 삼성전기 같은 종목 배당도 받고 오늘 급등도 하고 정말 꼭 먹고 알 먹게 된다 그렇죠. 이런 종목도 굉장히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와 5G 시장은 역시 시장 수익률 상회할 걸로 보여집니다. 2차전지는 시장 자체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올해 한 500만 대라면 내년에 2,500만 대, 한 5배 정도 또 시장이 커진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 섹터는 여전히 시장 중심에 있습니다. 다만 이미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치면 한 4, 5배씩 다 올랐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어떤 섹터를 초창기에 잡아서 10배 정도 수익을 기대한다, 5배 정도 수익을 기대한다 할 수 있는데 이미 5G나 2차전지처럼 종목들이 대부분 5배에서 10배 수익이 나 있는 상태면 이미 등락이 나와 있다면 여기서 다시 5배, 10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 그렇죠. 낮춰야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알파되는 개념으로 주도 섹터 중에서 끌고 오는 가되 기대치는 좀 낮춰야 됩니다. 특히 2차전지는 오늘 흐름을 보면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올라가는 종목과 내려가는 종목이 조금 많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2차전지 섹터라면 다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강했는데 오늘 보시면은 삼성 SDI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 물론 이슈도 있지만 올라가는 데 비해서 좀 덜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부품업체보다는 장비업체들이 지금 현재 좀 많이 수익률이 좋습니다. 최근에 한 달 정도 본다면 그 섹터 내에서 미묘한 변화가 있는데 2차 전지에서 좀 수익을 내려면 이런 미묘한 변화를 잘 캐치를 좀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전처럼 어느 종목이나 사더라도 뭐 올라가는 그런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너무 커져버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면 너무나 많은 경쟁자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2차 전지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 이 세 나라가 거의 1위부터 10위까지 3등분 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상강 체제로 갔다가 올해 우리가 SDI나 LG하게 좀 약진하면서 이 상강 중에서 좀 선두업체 쪽으로 좀 나왔는데 문제는 이 파이 자체가 너무나 커지는 파이다 보니까 굉장히 섹터 자체의 성장은 좋은데 불구하고 미국이나 이제 유럽 업체들이 뭡니까? 본격적으로 참여를 한다 그렇죠. 테슬라를 비롯해서 애플,
여러 가지 미국의 메이저 업체들이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부분에 발을 디뎌놓고 있다 그랬죠. 최근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보도는 잘 안 했지만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자체적으로 유럽 내에 배터리 공장 설립을 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쪽에서도 자기 EU 영내 내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위주로 가겠다는 의사를 12월 초에 한번 표명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2차 전지라는 섹터는 굉장히 커지지만 그 너무나 커지는 섹터에 발을 담그려고 하는 메이저 업체들이 우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거고 이 안에서 어떤 역학구도가 바뀔지는 상당히 유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가급적이면 예전처럼 큰 비중으로 많은 종목을 갖고 가기보다는 포트의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실적을 가져가는 업체로 좀 줄여서 눈높이를 낮춘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5G 같은 경우는 조금 양상은 다릅니다. 오늘 5G가 굉장히 큰 폭으로 뛰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 큰 폭으로 뛰어도 다른 섹터에 비하면 상승률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동안 5G나 IT 섹터에서 주도주라고 말은 해왔지만 상승률은 굉장히 낮았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실적이었죠. 실적이 코로나19 이후에 받쳐주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이 각국의 5G 관련된 시설 확장이 딜레이 되면서 실적이 계속 안 좋았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5G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올해 실적이 좀 형편없었습니다. 근데 그 실적들이 미뤄졌던 게 이제 대부분 각국들의 내년 1분기에 몰려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1분기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1분기에 아마 5G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다. 그럼 주가는 언제 뛴다? 12월에 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야금야금씩 이제 12월 달에 끌어올라왔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좀 시세를 강하게 냈는데 아마도 1월 달 시세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뛸 겁니다. 1월 초도 마찬가지고. 다만 아쉽겠지만 5G는 제가 보는 관점은 1월 달에 실적이 정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년 1월, 2월에 치고 나가서 주가가 좀 고점을 형성하면 거기서 어느 정도 더 상승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시장 상승률 정도 같이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예전처럼 시장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상승은 아마 1분기 이후에 나오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5G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처럼 눈높이를 좀 낮춘다. 다만 지금 12월, 1월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질이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 상승은 다 확보한 다음에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가면 될 거기 때문에 5G와 2차 전지는 주도 섹터로서 계속 가져는 가지만 예전보다 눈높이를 좀 낮추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계속해서 최근에 말씀드리지만 종목들을 적어도 지금은 뭔가를 남들이 모르는 어떤 숨겨진 종목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럴 시기가 있죠. 언제?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실적 장세거나 혹은 시장이 좀 답보 상태에 있을 때는 유동성이 힘이 아닌 장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개별 종목으로 힘을 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유동성으로 결국에는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이 수급, 결국에 돈을 가진 자가 어느 쪽에다가 어느 종목에 돈을 퍼붓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는 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특성을 알고 거기에 맞는 주도주를 섹터에 설정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뭔가 코스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에 보이는 코스피 대형주 쪽을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 말은 이제 제가 계속 드리는데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동안 코스피 시장이 좀 올랐고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힘들었으니 여기서 뭔가 시장이 좀 수급이 바뀌면 코스닥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최근의 시장의 특징을 보면 코스피냐 코스닥이냐가 아니거든요. 뭐냐면 코스피에 오늘 지금 HTS 열어서 이 시간 끝나고 나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코스피 시장의 등락률과 코스피 200의 등락률을 비교를 해보시고 코스닥의 등락률과 코스닥 150의 등락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등락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 코스피 시장이 약보합이거나 이럴 때 코스닥 200과 연관되어 있는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종목은 뭐 2% 3% 넘게 뛰거든요. 시장 수익률이 훨씬 넘게. 왜 그럴까요? 대형주가 강하네. 코스닥 안에서도 코스닥 150 종목들이 강하게 가고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코스피 200 내에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간다. 결국에는 ETF를 우리가 지금 선정해서 재미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그런 원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코스닥보다는 코스닥 200이 훨씬 많이 뛰고 코스닥보다는 코스닥 150이 많이 뛰는. 그러니까 그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장 내에 있는 대형
주도주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전략을 세울 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짜고 시장이 좀 상승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 코스피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스닥을 사더라도 코스닥 150 레버리지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왜? 그 대형주 위주로 짜여져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수익이 좋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은 ETF 거래 해보신 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목을 말씀드릴 때는 일단은 그 주도 섹터 내에 있는 대형주를 보라는 거예요. 코스닥에 있든 코스피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KMW 대형주잖아요. 코스피 시장 내에서 대형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보시면은 자, 삼성전자는 다 걸립니다. 뭡니까? 메모리 반도체 걸리죠. 여기 뭡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도 걸립니다. 여기 또 뭐가 걸립니까? 5G도 걸리고요. 여기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IM 휴대폰 관련 부분에서도 삼성전자가 내년에 최대 실적이 나올 걸 기대해야 되는데 다 걸립니다. 그러면 이런 섹터들을 총망라해서 대장 역할을 하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느 파트에 걸리든지 우리가 포트 안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지금 어디냐? 63,800원 고점이 62,800원 고점이냐? 70,000원 고점이냐? 이런 관점으로 기술적인 분석으로 계속해서 보면 못 삽니다. 왜? 62,800원, 63,000원부터 계속 고점인데 어떻게 사겠어요? 고점인데 우리가 심리상 고점이라고 하면 매수가 안 되잖아요. 고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매수가 들어갈 건데 계속해서 고점이다라는 기술 분석 논리로 의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펀더멘탈적인 관점을 본다면 메모리 반도체나 내년에 슈퍼사이클에 비메모리 반도체 지금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오는 슈퍼사이클이나 5G나 IM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올라가는 거야. 삼성전자를 펀더멘탈로 보면 안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가격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보니까 자꾸 고점이라서 못 산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을 깨야 됩니다. 유동성 장세, 현대중공업이 10,000원에서 50만 원 갔습니다. 3만 원이 고점이냐 4만 원이 고점이냐로 한창 논란을 겪었는데 결국 50만 원 갔었죠. 유동성장에서. 함부로 논하면 안 됩니다. 고점은. 그래서 삼성전자는 내 포트에 반드시 한 종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는 제가 오늘 팁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디자인 하우스라고 불리는 팹리스 업체들이고 또 하나는 후공정 업체입니다. 우리가 반도체에서 전공정, 후공정 잘 나누죠. 요 두 업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팹리스는 결국 뭐냐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설계를 메모리 반도체처럼 대량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설계를 다 해야 됩니다. 그걸 삼성전자 직접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대만의 TSMC도 못합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가 팹리스 업체들을 끌고 갔고 그 대만의 TSMC가 올해 주가 상승할 때 팹리스 업체들이 평균적으로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보면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후공정 업체입니다.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후공정 업체 아무도 주목 안 합니다. 왜? 메모리 반도체에서 후공정 업체는 어떻다? 선택 사항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후공정 검사나 패키징은 다 하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하는 물량이 있으면 넘겨주는 물량이죠. 후공정 업체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처리를 다 하고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아예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후공정 업체에 다 넘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남는 물량 어떻게 보면 짜투리 물량만 갖고 왔다면 지금은 뭡니까? 전체 물량 다 가져오니까 후공정 업체들이 확 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대만의 TSMC 경우를 잘 분석을 해보면 여기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의 주가가 평균 3배에서 7, 8배 이상씩 다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업체들은 여기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팹리스 에이지 테크놀로지가 있고 후공업체 하나 마이크론이 있다 그랬죠. 앞으로 우여곡절 많이 겪을 겁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런 잔파도에 신경 쓰지 마시고 팹리스나 후공정 업체는 이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하나 정도는 끌고 가는 게 내년도에 한번 기대를 품어볼 수 있는 섹터의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업체. 뭐 너무나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지만 삼성전기입니다. 자, 삼성전기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IT 섹터 삼성전자 계열, 그러니까 삼성의 IT 섹터 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한때 없애냐 마느냐 고민을 많이 했던 회사다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 레드오션이 블루오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MLCC라는 정말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인데 여기가 수요가 폭발하면서 완전히 블루오션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여기에 뭡니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PCB
관련돼 있는 이슈가 지금 떴고 여기에 삼성전기는 카메라 모듈까지 모두 다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삼성전자가 전방 산업에서 돈 되는 걸 다 가지고 있다면 삼성전기는 이 부품 쪽에서 뭡니까?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알짜배기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는 아마도 제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근무하고 있다면 저는 정말 오래 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성전기입니다. 꼭 내가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 편입시키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주가를 힘들게 기술적 분석을 보면 굉장히 주가를 힘들게 상승을 해도 힘들게 만들어도 뭡니까? 오늘 배당락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강하게 주워 담는 종목이 삼성전기잖아요. 왜? 이것 때문에. MLCC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지금 현재 사업 구도로 전장 부품이라든지 5G라든지 너무나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8배에서 16배까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MLCC와 그다음에 PCB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 PCB 쪽에서도 상당한 수요가 발생할 거로 기대되는데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핵심이라고 보면 삼성전자 발주를 어디 내겠습니까? 결국에는 우선적으로 삼성전기로 발주를 낼 거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기 PCB 관련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거고 여기에 카메라 모듈 관련 부분에서 애플이 뭡니까? 계속해서 품질 논란에 대한 부분이 불거지니까 뭡니까? 카메라 모듈에서 드디어 뭡니까? 삼성전기 걸 쓴다. 뉴스에 나왔죠. 지금 일부러 썼고 앞으로 대량적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나왔죠. 그게 카메라 모듈입니다. 그러다 보면 삼성전기는 어때요? 참 호재가 많다 그렇죠. 예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였는데 지금은 삼성전기가 굉장히 알짜배기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에 지금 수급을 잘 보시면 삼성전기는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암암리에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었는데 가격적으로 야금야금 끌어올리다가 올라가면 조정을 주고 굉장히 힘든 형태의 조정을 보이면서 올라갔는데 오늘 종가가 이제 17만 7천 원, 8천 원 넘어 거의 18만 원에 붙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말까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배트맨에서 제가 드렸던 삼성전기 올해 말까지 목표 가격이 18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추천했던 가격이 10만 원이고 올해 말까지 아마 18만 원 정도까지 갈 거고 내년으로 가면 한 25만 원까지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하루에 2, 3천 원만 상승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연말 가격, 목표 가격 18만 원에 도달한다 그러죠. 내년에는 20만 원 이상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서 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는 오늘 큰 폭을 띄었고 2차전지에서 LG화학이 이제 서서히 인적 분할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조금씩 다가오는 게 느껴진다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보유했던 물량에서 추가 매수를 했지만 신규로 지금 들어오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장주가 삼성 SDI 쪽으로 인적 분할되기 전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삼성 SDI 주목을 좀 해야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KMW는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꽤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8만 원 넘어섰는데 아마 KMW 5G 잘 안 보시다가 오늘 8만 원 넘었다고 얘기하면 깜짝 놀라실 분도 있으실 건데요. 8만 원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말씀드린 5G 전략적으로 보시되 KMW는 가장 실적과 관련돼서 무난한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IT 섹터 내 주요 종목들 오늘 말씀 많이 드렸다 그렇죠. 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이나 항공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갑자기 여행이나 IT 섹터를 제가 얘기한다. 혹은 제약바이오를 얘기한다면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던 왜 여행이나 항공 섹터를 언급할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 섹터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우리 서울경제TV에서 친절하게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나 항공 섹터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행이나 항공은 어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죠. 그림을 그려볼게요. 제일 쉽게 이해되게. 급락은 어떻게 보면 정말 급락에 급락을 줬다 그랬죠. 왜냐하면 셧다운 공포가 왔기 때문에 여행이나 항공은 직격탄이 나갔죠. 왜? 경기 민감주니까. 겁나게 하락을 했고 제한적으로 반등을 줬다 그랬죠. 다른 종목들은 이미 코로나19 이전의 고점을 전부 돌파를 했는데 이 여행이나 항공은 그림을 그리면서 제한적으로 반등을 줬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상당히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 이제 치고 나왔죠. 왜 칠까요? 여기 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백신이다 그렇죠. 백신이 효과가 있다, 긴급
승인을 받았다, 긴급 투약을 했다라고 하면서부터 이제 직전 고점을 치고 나가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결국 왜냐하면 이 여행이나 항공이라는 가장 경기에 민감한 종목인데 결국에는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코로나19다 그렇죠. 이 코로나19가 사라져야지만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와야지만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여행이나 항공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면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급락했다, 절반밖에 회복 못했다, 별로 좋지 않았는데 백신이 나오면서 뭔가 희망을 가지게 됐다. 자, 요 그림이 여행이나 항공의 지금까지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한적 반등 이후에 가장 이제 불을 붙인 게 이거죠. 백신과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이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자, 이제 경기 확장주 쪽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대신에 이제 그러면 실제로 그림이 어떻게 될까? 지금 이제 직전 고점을 이렇게 치고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지만, 여기서 이렇게 급등의 모습이 나올 수 있냐? 그러기는 어렵다 그렇죠. 왜 어려울까요? 지금 누구나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내년도에 뭐가 중요하다? 실적이 중요하다. 여행이나 항공이 지금 실적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다 그렇죠.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적으로 이 종목들이 실적이 나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지금 이제 미국하고 유럽 일부 이제 백신 맞기 시작했잖아요. 대량으로 맞는 거는 아마 내년 1월 달, 2월 달이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건 한 3월, 4월 이렇게 본다는 거죠. 빠르면. 근데 제가 볼 때 한 5월? 요 정도 봐야 되는 것 같고, 유럽이나 그것도 미국처럼 앞서 있는 나라들 5월 정도라고 본다면 주가가 조금 선행하는 걸 감안하면 먼저 한 2월이나 3월 정도 되면 한 분기 앞에 이제 오를 수 있다 그렇죠.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그 시점을 잡았을 때. 그러면 백신 효과가 발현되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점이 실적은 바닥이라는, 이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언제? 빠르면 2월이나 한 3월 정도. 요때가 실적 바닥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쯤이 실적에 대한 실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고, 그 이전의 시기는 어떻다? 기대감으로 일종의 테마성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추세는 2월, 3월 이후 아마도 실적을 등에 업고 실적 바닥론으로 나오겠죠. 실적 바닥론을 바탕으로 해서 상승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뭐 선호주는 여러 가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한항공, 항공은 이제 국적기는 저가항공사 제한 아시아나항공이 없어졌겠는데 대한항공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주는 하나투어가 대장주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살아나야 나머지 중소형 여행주들도 살아난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여행이나 항공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대한항공이나 하나투어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대한항공은 지금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산적해 있다 그렇죠. 경영권부터. 그러니까 접근은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이제 IT 성장주와 여행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그럼 과연 지수가 어느 정도 오를까? 예측은 예측일 뿐이지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 그렇죠. 저는 이제 기본 밴드는 한 3,300에서 3,600 잡습니다. 더 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 정도 가면 PR에 하는 시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유동성장에서는 그게 예측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우 지수가 100부터 시작해서 지금 3만 넘어오는 이런 과정을 보거나, 우리 지금 지수가 1,400부터 2,800까지 올라오는 이 과정을 좀 보면 결국은 어때요? 유동성이라는 거는 모든 걸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밀어버린다 그렇죠. 펀더멘탈이 어떻든 수급이 어쨌든 일단 유동성의 힘을 밀어붙인다 그렇죠. 그럼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섹터만 밀어붙이면서 대형주 위주의 지수 관련 종목들만 밀어 올려서 대부분 종목이 하락하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간에 뭡니까? 밀어붙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유동성의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 지금 외국인들 보면 1분기보다는 내년 2분기, 특히 한 3분기 정도 정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밴드는 뭐 3,600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갈 수 있다 그렇죠. 1,400에서 2,800까지 지금 2배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거의 2배 가까이. 그럼 1,400포인트를 올해 그 바닥에서부터 올려버렸는데 지금 2,800에서 800포인트 정도? 꼭 못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렇죠. 저 라인까지는 열어두고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밴드 자체에 제가 봤을 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수가 올라도 소외받는 종목은 여전히 안 오를 거고, 주도 섹터는 저거보다 훨씬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수는 지수일 뿐, 밴드는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년에 주목해야 될 업종과 종목은 뭡니까? 결국에는
크게 본다면 메모리 반도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주도 섹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에 좀 주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수익이. 왜냐하면 빅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인 거죠. 지금 이제 여기가 시작인 거고 내년에 삼성전자가 5나노를 생산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대만의 TSMC와. 저는 내년도 실적이 또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 메이저 공급 수요 업체들이 보면 거의 대만의 TSMC에 단독으로 그동안 발주를 냈는데 올해 보면 뭐 퀄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일부가 삼성전자한테 발주를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그 수요에 해당되는 업체들 볼 때는 한 업체에 목매다는 것보다는 두 업체를 경쟁시키고 뭔가 선택적인 대안이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가 비밀 반도체 약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일정 부분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어느 쪽에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는 뭡니까? 삼성전자 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바로 뭐 TSMC를 넘어서나 당연히 그렇게는 안 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경쟁할 수 있는 위치까지는 삼성전자가 여기 정도 위치에 있다면 한 요 정도 위치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실적으로는 굉장히 보탬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반도체 수요가 폭발할 거다, 폭발할 거다, 폭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요의 70%가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율주행부터 해서 여러 가지 AI 관련된 반도체를 얘기할 때 그 70%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성장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다 그렇죠. 워낙 큰 폭으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 부분 성장하면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지금 제가 2차전지나 5G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미 그 종목들은 5배에서 10배 올랐다는 거죠. 비메모리 반도체는 아직 2배 오른 종목도 없습니다. 그러면 KMW가 예전에 보시면 뭐 10,000원, 15,000원, 5,000원부터 시작해서 뭐 78,000원까지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아직까지 요 구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나 5G를 가지고 우리가 3배, 4배 먹을 수는 없겠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로는 그런 수익률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내년도에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좀 집중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우리가 3배, 4배, 5배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섹터는 2차 전지나 5G가 아니라 바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종목은 제가 여러 가지 종목 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팹리스 쪽에는 뭐 AD 테크놀로지도 있고, 후공제는 하나마이크론 필두해서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거든요. 잘 찾아보시면서 정말 내년도에 뭔가 남들이 모르는 비장의 무기를 찾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섹터를 보지 마시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어느 종목이 가장 크게 두가가 나타날 수 있는지 찾으시면 아마 내년도에 가장 큰 보석으로 반짝거릴 가능성이 큽니다. 팹리스 업체와 호공정 업체를 잘 참고해서 찾아보시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전자와의 연관성입니다. 그 종목 자체가 비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기술력이 있다, 힘이 있다가 아니고 삼성전자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업종은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좀 보시고요. 그렇다면 내년에 빅 이슈들은 어떤 부분이 있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 시장의 게임 체인저는 백신인데 그 백신이 빛을 발하는 것은 바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점입니다.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점부터 뭡니까?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고 뭡니까? 정상 생활로 돌아온다 그렇죠. 그러면 산업 구조가 이제 완전히 정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신은 지금 긴급 투여가 시작했지만 언제부터 대량 투여가 시작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느냐 아마 요게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 전에 외국인들이 다시 액티브 자금들이 얼마만큼 우리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느냐라는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화 요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볼 것 같고요. 지금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선별 자금만 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자금이 유입됐다기보다는 어느 쪽으로 지금 유입될지 선별 자금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기 전에 촉구병 정도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이후에 이제 본대가 언제 들어오느냐 이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에서 이 평택 공장 3라인 쪽에서 5나노를 본격 생산하는데 사실 5나노를 생산할 수 있는 데는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뭡니까? 이제 최고 기술력을 놓고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겠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내년에 TSMC를 넘어선다, 비슷하게 간다.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렇지만 경쟁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다가만 가도 제가 봤을 때는 성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내년에 어떤 양상을 보이냐. 우리가 올해 시장은 잘 보면 그게 눈에 보여요. 뭐냐면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어때요? 모든 시설 투자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돼 있다 그렇죠. D램. 얼마를 얼마 투입했다, 오늘 뭐 생겼다, 이게 매년 뉴스였는데 올해 바뀐 게 있다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뭔가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2배 더 많았다는 거죠. 한 30조 원 정도 지금 시설 투자했는데 메모리 반도체 쪽은 10조 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20조 원 더 크게 투자했다 그랬죠. 그 말은 뭡니까? 돈을 투입하는 금액이 달라졌다는 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하고 슈퍼사이클 중요한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변화도 우리가 꼭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증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한마디로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 결국 주도 섹터 내에서 계속 룰루랄라 가시는 분들은 부가 굉장히 크게 쌓일 거고 계속해서 주도 섹터에 들어가지 못하고 본전 찾기를 희망하시는 코스닥의 소형주로 맴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내년도도 그냥 맴돌기만 할 겁니다. 운이 좋으면 내년 한 3분기 때 시장이 오버슈팅 되면서 폭발할 때 잘하면 그때 본전 찾을 수 있겠죠. 지금부터 계속 들고 있으면. 근데 아마 주도 섹터는 그때 2배, 3배 수익이 날 겁니다. 근데 주도 섹터가 그 정도 수익 날 때 나는 본전 찾았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 이만한 리스크를 안고 가면서 본전 찾으려고 주식 투자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유동성 장세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인생에서 한 번 올까 말까 한 유동성 장세잖아요. 이런 유동성 장세가 언제 또 오겠습니까? 어떤 섹터를 잘 골라서 종목을 사면 10%, 20% 금방 올라가는 장이 언제 다시 오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본다면 내년도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최근의 경향을 보세요. 못 느꼈습니까? 느껴지잖아요. 지수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데 내 종목은 변화가 없어요. 지수는 한 1% 오르는데 내 종목은 4, 5%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 보면 극과 극이죠. 뭐냐면 오늘 시장이 1% 올랐어요. 근데 내 종목은 한 3, 4%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어요. 시장이 1% 올랐어요. 나는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갈리는 양극단의 패턴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는 투자자는 소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직 여전히 코로나19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여전히 본전이 되기만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은 그래도 20, 30%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내년에는 아마 계좌가 배 이상 차이가 나서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 지금의 투자는 내년도 2021년도는 반드시 주도 섹터에 발을 디뎌야 됩니다. 주도 섹터에서 놓으셔야 되고 주도 섹터에서만 오로지 수익을 창출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년도 유동성 장세에 이기는 이 유동성이 주도 섹터에 선택적으로 집중된다. 지수가 아무리 올라도 내 종목은 못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면서 내년도를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년 2021년도 주요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년도 저희 소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